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애널리스트 킴이고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약보합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는 수급이 잘 들어왔는데 이 전기, 전자 쪽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1조 4천억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빅테크, 이 대형주 중심으로 좀 전개되고 있던 AI 랠리들이 하루 정도 좀 속도 조절에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시장인데, 자, 이거를 우리가 과연 단순한 조정으로 봐야 될지, 오늘 새벽에 또 이 셧다운에 대해서 미국 하원이 승인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 지표들이 쭈루룩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안 그래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어제 미장에서 나왔었던 이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지분 전량을 10월 달에 이미 매각을 했다라는 내용이 뒤늦게 좀 얘기가 다시 나오면서 이 AI 버블에 대한 논란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매도량이 아마 이런 좀 영향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정희 회장은 물론 이 그냥 뭐 어쨌든 여태까지 올라온 수익금이 많기 때문에 차익 실현한 거다라고 좀 마무리를 하기는 했지만, 이 기사 자체가 이슈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 손정희 회장이 사실 좀 혁신가다라고 부를 정도로 선제 베팅을 잘 들어가고, 이번 오픈 AI도 사실상 거진 초반에 들어가면서 수익금을 꽤나 먹었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투자자가 이번 시장 조정이 오기도 전에, 한참 전에 매도를 이미 전량을 싹 다 해버렸다? 1차적으로 매도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전량을 싹 다 털어버렸다. 이거는 조금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이 엔비디아 매도 물량을 뭐 다른 데다 넣을 거다가 아니라, 오픈 AI가 아니라 뭐 인공지능 쪽으로 다른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뺀 거다라고 또 덧붙였었기 때문에 딱히 뭐 엄청난 악재로 받아들여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약간의 속도 조절에 들어갔을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또 기묘하게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옵션 만기일이자 수능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장 개장도 10시로 늦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동성은 좀 줄어드는데 변동성은 커질 수 있는 날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런 복합적인 재료 속에서 우리 삼성전자한테 내일 어떤 변동이 생길 수 있을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 이 대응 전략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고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눌러주신 모든 우리 구독자분들 25년도 남은 기간 내에 계좌 대박 나실 거고요. 내일도 우리 삼성전자 화이팅 할 수 있도록 댓글로 삼전 화이팅! 3전 가자! 라고 좀 남겨주시면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자, 우리 일단은 뭐 뉴스 켜져 있는 김에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셧다운이 지금 본격적으로 종료가 됐을 때 시장에 어떤 영향들을 가져오나요, 여러분? 이 임시 예산안이 승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정부 예산 집행에 따른 유동성이 조금 완화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또 이 주간 고용 보고서를 보면은 미국의 고용 둔화가 조금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올 거고, 지금 60% 후반대까지 올라왔어요. 소폭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좀 시장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여태까지 좀 불안하던 시장들이 조금씩 개선될 것 같다. 라는 거지만 이거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옵션 만기를 앞두고 이 오늘 선물 옵션 손익 분포를 봤을 때 외국인만 유독 지금 이 마이너스 구간이 상당히 깊습니다. 은행 쪽이랑. 사실 지금 지수 기준으로 이렇게 580선 아래로 밀리게 된다면 외국인 평가 손실이 지금 급격히 확대가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외국인이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까요? 내일 시장에서? 제가 또 저번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오늘도 그렇고, 지금 이 시장에서 보면 외국인 선물 이 순매도가 계속 좀 누적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콜옵션보다는 풋옵션 쪽에서 강하게 지금 베팅을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이 빠져야 외국인이 수익이 나겠죠. 근데 지금 계속해서 또 이런 셧다운 완화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장이 올라가요. 그럼 얘네 지금 계속 손실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그대로 손실을 껴안고 끝을 낼까요, 여러분? 아니겠죠.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전기 전작 쪽에서 지금 이 현물 정리를 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
얘네가 이렇게 손실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시장을 한 번 더 아래로 흔들던 위로 흔들던 이런 변동성을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내일 시장이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장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반대로 또 이 기관은 어때요, 여러분? 기관 쪽을 봤을 때는 오늘 또 이 오히려 콜옵션 비중이 지금 높죠.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내일의 이 옵션 만기일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싸움이 되겠구나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외국인은 아래로 밀려고 할 거고 기관은 올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싸움들이 될 건데, 여기서 지금 결국 이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거 누구예요? 우리 개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사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이 은행 쪽을 보시면 은행권 포지션도 사실상 큰 폭의 손실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환율에다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 환율에다가 금리 스와프 영향까지 엮여가지고 지금 이 연동으로 해가지고 파생이랑 지금 계속 포지션의 손실 구조가 생기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내일 장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이 환율에 대한 변화, 그리고 지금 이 선물, 외국인 기관의 싸움, 이게 동시에 터져 나오면 당연히 우리 대형주, 우리 코스피 1위 대형주인 삼성전자한테 엄청난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나서 오늘장에 들어왔었던 이 기관 수급이랑 빠져나가고 있는 외국인 비율을 봤을 때 사실 지금까지 계속 우리 삼성전자 매수했던 게 외국인 쪽이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주가 찍어 내리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상 기관이 이겨먹기가 힘들긴 하겠죠, 지금 상황에서. 근데 또 이 차트상에서 우리가 봤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에 이 주봉 보시면 고점 11만 3,400원을 찍고 10만 3,800원까지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이 파랑 색깔의 21선, 초록 색깔의 61선이 곧 맞닿을 것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60일선은 내려오고 21선은 올라가면서 당연히 이 맞닿는 구간까지 어느 정도의 조정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월 이후로부터 꾸준히 쌓였던 외국인 이 누적 매수 물량의 평균 단가가 아마 9만원 초반대에서 10만원 초반대일 거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그 구간이죠. 그래서 내일 옵션 만기일에 이 10만원 초반을 의도적으로 깨는 시도들이 나와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심리적인 손절을 좀 유도하고 이 쇼커버 반등을 유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오전장에 정말 집중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럼 자, 일단은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 일단 장 초반에 급락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비중 좀 더 지금 들어가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 오히려 매수 구간들로 분할로 좀 잡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자, 물론 이거는 우리가 어디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 지지선 구간을 잘 체크를 하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내일장에서 실시간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무조건 매수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만약에 지금 장 초반에 급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반등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자, 두 번째, 장중에 이제 변동성을 만들면서 결국은 박스권을 만든다. 그랬을 땐 우리가 당연히 관망해야 되는 거고, 예상 밖으로 갑자기 올라간다, 장 열리자마자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만기 직전에 이 옵션 해지를 해소를 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이 구간에서 단타성 매수세가 강하게 붙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나는 지금 비중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지금 여기서 조정을 받으면 그리고 또 위험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도도 익절해가지고 조금 현금 보유를 하고 있는 것도, 지금의 이 변동성을 생각을 했을 때 현금 보유를 하고 있어야 나중에 또 뭔가 조정이 나오든 아니면 외부 리스크가 나왔을 때 우리가 대응을 해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분할 익절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뭐가 됐든 이 세 가지 상황 중에 뭐가 됐든 내일 장에 어떤 변동성을 그릴지는 사실 정말 미지수고 오늘 미장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내일 장 열리자마자 정확한 대응 전략 실시간으로 문자 보내드릴 건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010-4809-2236번 핸드폰 번호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제 개인 번호인데 이쪽으로 먼저 오늘 저녁에 숫자 2번 3전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번호 다 저장해놨다가 내일 오전에 장 열리자마자 말씀드린 대응 전략 최대한 빠르게 짜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010-4809-2236번으로 숫자 2번 3전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어쨌든 이번 이 옵션 만기에서 손실이 크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 강한 변동성을 만들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단순한 하락일 수도 있고 급락하고 다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우리가 이 방향을 맞춘다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흔들릴 때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결국 우리한테는 이 삼성전자는 장기 우상향으로 바라보는 게 여전히 관점은 맞습니다. 맞는데 중간중간 들어올 수 있는 이 외부 리스크들에 좀 대비를 해 나가자라는 말씀을 오늘 전반적으로 드린 거였고요.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는 이 AI 버블도 아까 제가 뭐 초반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직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여태까지는 계속 삼전만 오르고 뭐 SK 하이닉스만 오르고 이랬다면 이제는 좀 이런 중소형 주들로 해가지고 수급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올 수 있는 이 외국인 차익 실현 물량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대응 준비를 해놓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뭐 이런 익절하는 구간들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기에 뭐 또 내일장이 기회일 수도 있고 어쨌든 제가 지금 가장 빠른 시장의 변화를 최대한 우리 주주분들한테 또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위에 있는 번호 010-4809-2236번으로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지금 삼성전자 외에는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삼전 수익은 나고 있지만 근데 내 평단이 너무 높아가지고 수익률이 크진 않다라고 하시는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한 가지 준비를 해왔는데 방금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부터 이 반도체 중소형주들로 해가지고 수급이 조금 옮겨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거는 제가 진짜 방송을 여기까지 시청해주고 계신 우리 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만 드리는 선물입니다. 앞에서 문자 보내주셨더라도 상관없이 그냥 황제라고만 추가적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준비해온 이 황제주도 다 그대로 다 보내드릴 건데요. 여러분,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개월 동안 이 종목만 미친 듯이 매수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예수금의 50% 이상을 다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투자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장의 흐름을 좀 읽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의 목적을 그냥 용돈벌이가 아니라 이 목돈으로 불려내게 되려면 그냥 30% 40% 정도의 수익률 먹어서 될까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수익률을 여기서 300%, 400%까지 이끌어내려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 자금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미리미리 잡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장에서 25년도 시장에서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결국 삼성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계속해서 26년도의 가치를 얘기를 하는 게 이 AI 서버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HBM이 없으면 GPU도 못 팔고 결국 시장이 지금 이 HBM의 생산 능력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25년도까지는 이 설비 증설에 들어가는 먼저 전공정, 뭐 노광기라든지 식각기, 증착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공정 테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가 먼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설비 증설을 하려면. 근데 얘네가 올라가고 이제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만든 칩을 패키지 장비로 묶고 검사하고 테스트하는 단계가 시작이 돼요. 그게 바로 이 후공정이라는 건데 사이클, 이 과정을 생각을 했을 때 최소 1분기에서 2분기 정도의 시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무조건 후공정을 최소 3개월 안에는 다 매수를 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본격적으로 이 AI, HBM의 수요가 폭증하는 시기가 어디입니까? 이 후공정이 끝나고 나서예요. 그렇죠? 그렇다는 건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구간이 이 후공정이 끝난 이후고 25년도까지는 이 설비 증설에 들어가는 정공정 테마들이 올라왔다면 26년도 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는 시즌에는 후공정 테마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6개월이 선점 구간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제가 여기서 이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진짜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유진테크라는 종목인데 우리가 다들 뭐 아실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얘가 이 전공정 장비 대장주로 해가지고 자리를 잡게 되면서 지금 단기간에 엄청난 이 수직 상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갔다가 고점에서 지금 슬슬 윗골이 달리고 아랫골이 달리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조정 구간들이 나오고 있는데 얘가 왜 올라갔었습니까? 유진테크가 왜 올라갔었죠?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디램 3사에다가 모두 장비를 공급하게 되면서 사실 이번 이 전공정 사이클 중심에 있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온 건데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 시장이라는 게 한 군데에만 돈이 계속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전공정이 조정이 나온다. 지금처럼 이런 조정 구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음 순환은 어디로 이동을 할까? 당연히 후공정일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런 전공정 장비주들이 이미 PER이 30배에서 40배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PBR은 4배에서 6배까지 올라갔고요. 그런데 비해서 우리 후공정 소부장주들 여전히 PER이 낮고요. 실적은 이제 시작 단계고 설비 증설 효과는 26년도가 절정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실적 모멘텀들이 폭발 직전인 상태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 모든 이 IT 기업들이 HBM 더 만들어 달라, 패키징 늘려라, TSV 만들 공장 더 지어라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TSMC, 삼성, SK 하이닉스 압박한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 안에 사지 않으면 무조건 늦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뭘 사야 되냐? 이 후공정 중에서도 뭘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냐? 사실 이 유진테크가 급등하기 직전에 보여줬었던 패턴이 딱 2가지였습니다. 이 장기 박스권 바닥에서 거래량을 줄여 나가면서 옆으로 기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5일선, 11선, 21선, 60일선 얘네가 지금 정배열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지금 이런 급등을 보여준 거였는데 제가 가져온 이 종목 차트 보시면 지금 이 이평선이 하나로 모여지는 이 수렴 구간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이 마지막에 차트 보시면 수렴 끝에 이 첫 거래량이 터지는 양봉이 발생합니다. 이 이유가 바로 유진테크에서 있었던 대급등식이죠. 그래서 현재 이 종목도 어느 정도 너무 올라왔다라는 생각도 당연히 드실 수 있지만 이 종목은 이미 바닥권에서 장기간 또 행보를 했고 고점 이후에 조정 구간을 다 거친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평선이 다시 한번 수렴해 주면서 에너지가 응축이 되고 이런 장대 양봉이 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구름대 상단을 돌파하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진테크가 오르기 직전 모습과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 이 조정 구간 내에서 털어낼 물량들을 이미 다 털어낸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3개월 동안 이 종목 잘 매수해 주시면 최소 100%에서 200%까지 우리가 수익률 얻어낼 수 있다라고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300에서 400% 수익까지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뭐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끝도 없긴 하지만 어쨌든 이 안에서 제가 세력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흔적들도 분명히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매수해두면 최소 이 정도의 수익률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제가 또 판단을 한 거니까요. 지금부터 들어가는 이 매수 라인 그리고 기간의 수급 포인트, 차트 전환의 시그널까지 같이 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010-4809-2236번으로 문자 딱 황제라고 2글자만 보내주시면 말씀드린 이 황제주 종목 다 보내드리도록 하고 이런 타점까지 다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최대한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저는 그러면 또 내일 똑같은 시간에 우리 주주분들한테 더더욱 도움될 수 있는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 김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